안녕하세요. 점점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답답하고 서럽기도 하면서도 제가 뭐 잘못했는지 잘못이 있으면 고쳐보려는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를 욕하셔도 되니까 객관적인 의견 마음대로 남겨주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의 황혼 육아와 용돈 문제, 그리고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 관련해서 남편인 저와 와이프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인데 외동으로 자라 부유하진 않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베풀고 싶어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성향이며 세상 물정은 좀 모르는 편이고 오로지 현재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 곁벌이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며 자랐고 본인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꼼꼼하게 숨어있는 돈까지 찾아내어 아끼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제가 모자란 부분을 많이 배우며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 문제로 저희 부모님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와서 서로 맞벌이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시켜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해 먹이고 너무나 잘 놀아주십니다. 아내와 저는 직장이 멀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내가 매일 일한다고 힘들까봐 집안일도 함께 잘하고 좀 쉬라고 부모님 댁에 아이를 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께 밥도 자주 얻어먹고 아이 밥은 당연하고 기저귀 사는 거 빼곤 먹는 거 선물로 옷이나 장난감 등 그렇게 잘해주시고 며느리인 아내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설거지 집안일 한 번 안 시키시며 잘해주시는데 아내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시간을 대신해서 육아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 나서서 도와주시는데 용돈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아버지가 일 마치고 돌아오셔도 아내는 일어나지도 않고 나갈 때도 인사하는 둥 마는 둥 아이도 똑같습니다. 너무 잘해줘서 당연해진 걸까요? 어머니 손가락은 껍질이 다 벗겨진 채로 주부습진이 심하여 항상 약 바르고 장갑 끼고 또 비닐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그래도 뭐라도 먹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는 불평을 늘어놓네요. 요즘 일본 때문에 갈치 먹이지 말라고 어머님께 말했는데 자꾸 먹이시네. 그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니까 땡땡이가 버릇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불만만 얘기하고 저에게 말로는 감사하긴 한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유튜브 보여주지 말라는데도 자꾸 보여주고 밥 먹어야 하는데 과자 준다고 불만이라 그러고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맡겨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며 아내 직장 근처로 원룸 잡아 아이랑 둘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구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걸 종일 봐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고생하셨다고 말 한마디 해드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고맙게 생각 안 한대? 고맙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 하는데 강요하지 마 라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 후에는 육아에 대한 돈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가 우리 처지가 어떤지 알고 그런 말 하냐고 또 싸우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딱 부러지게 말 못하는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으로 양가 부모님, 처형 등 이리저리 빚만 잔뜩 진 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맞벌이에서 둘이 급여가 합하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떠나 할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내는 오로지 그 빚들 이자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걸 갚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안 살피고 오로지 빚 갚고 아끼는 게 목적인 듯 합니다. 저에게 없는 성격이고 분명 배울 점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 말 잘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대한민국의 누구나 몇 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 모두는 부모고 뭐고 생신 때 명절 때 양가 모두 용돈 한 번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 처가댁에 가도 장모님 장인어른
용돈 한 번 못하고 조카들 용돈 한 번 못 줍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서 좀 창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번 일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전세 살고 있지만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가 팔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원금이랑 이자까지 7년이란 세월 동안 몇천만 원 이상 갚아주셨고 아내가 육아해줄 때 홀벌이로 힘들다고 또 몇천만 원 대출 내서 이건 갚지 말고 그냥 써라 하시며 돈도 주시고 그런데 제가 아파트 한 채 팔렸는데 우리 대신 대출해주신 아버지 빚 일부를 갚아드리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가 힘들 때 몇천만 원도 그냥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잘해주시잖아. 지금 실직하셔서 일도 못하고 계시는데 힘들 때 용돈 좀 드리자 라고 말했다가 이치에 맞는 말이냐며 죄인 취급을 하네요. 아내가 화내며 말하더군요. 나는 그 양가 부모님 빚들 전체를 보며 아파트 한 채 팔린 돈으로 양쪽으로 쪼개서 빚을 일부라도 갚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 월에 나가는 아까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남편인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생각이 있어 없어 하면서 지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부모님 사랑하면 천년만년 같이 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짧았다고 말은 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저를 벌레 보듯이 대합니다. 정말 서럽네요. 이번에 팔린 아파트는 결혼 전에 사놓고 대출금 갚고 있었던 순수 제 돈과 아버지 돈인데 말이죠. 아내로서만 딱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쓸데없이 나가는 이자 줄여보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냄새도 안 나고 정도 없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기 인생만 중요한 여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아내가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제 심정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믿기까지 합니다. 자기 부모님과도 싸우면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데 저도 싸우면 그렇게 될까봐 싸우기 싫어서 그냥 더는 말 안 하고 본인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반박도 못하는 채로 그냥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고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화가 나는데도 참는 게 참 힘드네요. 숨 막힙니다. 항상 부모님께 며느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들을 욕해라.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다고 말씀드리며 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가 좀 더 밝고 싹싹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셨지만 중간에서 저는 항상 시자 붙으면 불편한 게 당연해.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노력해 볼게. 라고 항상 아내 편들고 하다 보니 부모님도 저도 무조건 아내 편들고 거의 여왕처럼 잘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에서도 아내 편들어야 가정이 평화로워질 거란 생각에 또 부모님을 등 저버리게 되네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눈물이 나다 보니 점점 돈을 많이 벌어야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구나 하며 오기가 생깁니다. 빌 게이츠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뚜렷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저도 아내도 욕을 많이 먹었네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정리를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내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이대로는 부모님께 죄스러워서 못 살고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요. 전세 정리해서 원룸 얻어서 가자고 했고 부모님께 지원받은 거 갚아드리자고 했어요. 지금 부모님 힘든 상황도 있지만 아이 봐주신 비용만 해도 무시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부모님 도움 안 받을 거니 고마워하라고 강요할 일도 없다고요. 이 말 하면서 정말 끝을 생각하면서 말했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몇 번의 대화 끝에 제가 말하는 대로 하기로 했네요. 부모님이 아이가 많이 보고 싶으실 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 본다고 힘드신 저희 부모님 마음까지 다치고 힘드실 것 같아서 정말 큰맘 먹고 강행해 봅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 부모님께 다정한 아들이 되어야겠어요.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와, 이런 소갈머리가 또 있네요. 저희 둘째 새언니가 쓰니 아내 같아요.
저희 부모님 자영업자인데 새언니가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엄청나게 살갑게 굴었어요. 연세 드셔서 힘드시다고 가게 정리했더니 죽는 소리에서 돈 가져가고 부모님께 더는 빼먹을 게 없다는 판단 들었는지 그때부터 연락 끊고 오빠도 점차 연락 안 하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 쓰니 아내가 부모님 사람 취급이라도 해주는 이유는 아직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보살피고 사람 노릇하며 살 날은 영원히 안 올 겁니다. 빚을 갚고 나면 또 해결해야 할 다른 일들이 계속 생길 테니까요. 알뜰하게 살림하고 부지런히 자산을 늘리는 건 필요한 재능이지만 그것만 중요해지면 삶이 피폐해지죠. 글 쓴 거 보니 쓰니도 이미 알고 계시네요. 싸우지 않고 바꾸지 않고 당장 조용히 넘어갈 생각으로 사시는 분인 듯. 그리고 자기 자식은 자기가 좀 키우세요. 두 번째 사연. 남자친구 조카 때문에 파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주변에 말하는 게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익명 뒤에 숨어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일단 내년 말에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가 있고 1월부터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헤어지려면 지금이 가장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남자친구 부모님과 친누나 남편인 매홍이 큰 식당을 함께 운영하셔서 자연스레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두 가족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 없으나 한 명뿐인 유치원생 남자 조카도 같이 살다 보니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아기를 싫어하고 남자친구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도 남자친구 조카한테는 도의적으로 예뻐해주고 용돈이며 장난감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문제는 남자친구 조카가 저를 무척 좋아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남자친구도 조카를 무척 좋아해서 스트레스이고요. 누가 보면 어린애한테 질투라도 하는 거냐 미쳤다고 하겠죠? 종종 질투라는 감정도 없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남자친구가 조카를 챙기는 모습만 봐도 정이 떨어지고 진절머리가 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데이트하고 있으면 조카가 전화가 옵니다. 영상통화로요. 언제 오느냐고. 자기 뭐 먹고 싶다고 애교를 부려요. 그럼 그런 날은 은근슬쩍 빨리 헤어지고 집에 가더군요. 또 매형이 바쁘니 남자친구가 자주 데리고 놀러 다니는데 일단 전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유치해 보일지 몰라도 어디 가서 남자친구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게 좀 별로예요. 아무튼 그걸 자꾸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본인 사진도 아니고 조카 사진만 주구장창요. 또 나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처럼 조카는 내가 가면 무조건 차에서도 내 위에 앉아야 하고 내가 카페에서 음료수 시키면 무조건 자기 것이 있어도 내 것을 같이 먹어야 되고 내 포크를 써야 합니다. 저도 예뻐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난감도 사주러 많이 갔는데 한 개를 사주면 조금 있다가 밥 먹다가 뜬금없이 하나 더 사달라고 찡찡거리는 모습에 아이 싫어하는 저는 놀랐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걸 또 사줘서 더 놀랐네요. 그리고 자꾸 데이트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요. 이번 주에 조카도 데리고 어디 갈까? 하는데 예전엔 나도 예뻐해봐야지 하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듣기도 전에 거절합니다. 또 각자 집에서 통화하거나 영상통화할 때 조카가 남자친구 핸드폰 가져가서 저한테 이것저것 설명합니다. 이제 삼촌 좀 바꿔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남자친구도 그걸 내버려둬서 저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 외에도 그냥 딱 보면 남자친구가 누나랑 같이 키우는 것과 다름없어요. 매형이 부모님 식당 같이 돕느라 바쁜 거 알겠고 그 때문에 남자친구 누나가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애를 별로 안 좋아해서인 건가요? 그냥 남자 유치원생인데 자꾸 뽀뽀하고 귀여운 척하는 게 저는 좀 징그러워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게 귀엽다고 더 시키고 어디 가면 애한테 질투하냐 소리 들을 것 같아 말 못하겠는데 질투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해서 저희 애를 낳고 싶다는데 저는 조카한테 저렇게 모든 걸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우리 애보다 조카를 더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남자친구한텐 쉽사리 말 못하겠는 게 가족을 건든다고 느낄까봐 이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감히 이런 게 파혼 이유가 될지 하루하루 스트레스네요. 후기, 조언 모두 감사드려요.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미 저를 그 집 공식 무보수 보모로 정해놓았다고 하는 말에 이 결혼을 안 될 것 같다 결정 내렸어요. 남친한테는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더 저를 냉정한 인간이라며 매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이한테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네요. 힘든 시간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1. 아니, 글쓴이가 애를 싫어해서라니. 객관적으로 애가 훈육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남의 무릎 위에 앉고 남의 음식 먹으려 하고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하고 말로 해도 안 듣는 애. 그 집 가족이 오냐오냐 키워서 자기가 뭘 해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는데 그런 애가 내 가족이 되고 나도 그걸 같이 해야 한다는 건 별것이 아님? 나도 그런 애 보면 그냥 남일 땐 웃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봐야 한다면 스트레스 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댓글 2. 조카에 미친 인간은 답이 없어요. 우리 남편도 조카에 미친 놈인데 알뜰살뜰 용돈 모아서 조카 용돈 주고 뭐 사주고 내년 설 연휴에 우리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조카들 해외여행 안 가봤다고 같이 가고 싶다 해서 너랑 조카들이랑 우리 애들 해서 6이서 가라 했어요. 나 혼자에 5을? 이러길래 그럼 우리 애들은 내가 데리고 우리끼리 제주도 가고 너는 너네 조카들이랑 해외여행 가라 했어요. 이제 와서 그냥 원래 계획대로 우리 가족끼리 가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중요. 아마 은근슬쩍 조카들 데려가려는 수작 다 안 해요. 이미 시댁이랑 신우에게 조카들 데리고 여행 가겠다 통보해놓고 듣자 하니 여권도 이미 만들었다더니만 시부모님은 건강상 못 가고 신우네는 식당에서 못 간다네요. 간다고 하면 남편 혼자 조카 셋 거느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